예, 여러분의 시사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정말 정치적 정직이 높은 분들만 모시는 시사 멘토 코너인데요. 매주 월요일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박찬종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이거 언론에서 이제 심심하니까 매번 하고 이러는데, 지금의 지지율이 끝까지 가긴 뭐합니다만. 우리 대선 후보 지지율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KPD? 예.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요. 이게요, 박 변호사님. 이게요, 지금 나왔습니다. 뒤를 한번 봐주시죠. 문재인 의원이 15.2%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14.5%. 다시 말해서 박원순 시장을 문재인 의원이 앞섰어요. 어떻게 된 일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 여론조사의 정확성은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이 무응답층이 굉장히 많다는 거. 100번을 전화를 걸면 한 10여 명만 일단 응답에 응하는 거. 그러나 일단 추세를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저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역전됐다느니 이렇게 크게 떠들고 볼 일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기관을 통해서 박원순 시장이 몇 가지 허점을 드러냈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은 최근에 어찌되건 간에 친노 개파를 해체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좀 깡단이 있어 보이고 해서 그런 것이지 그 큰 의미를 부여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대체로 그 선두그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군요. 근데 친노 해체라는 거 저도 굉장히 눈여겨봤는데, 친노 해체라는 게 선언으로, 개파 해체가, 대표님도 예전에 정치하실 때 개파가 그때 당시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동교동계, 상도동계. 근데 그게 선언으로 개파가 그렇게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개파가 선언으로 없어진다면 우리나라 개파가 하나도 없죠, 지금은. 질문에 대해서 신 교수님 자신이 대답까지 해버려. 죄송합니다. 성질이 급해서. 대답까지. 그러니까 선언으로 개파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언제든지 개파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지. 거꾸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친노 그룹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명단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건 전부 해체다. 그러면 해체가 됩니까? 그렇죠. 안 되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문재인 의원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으나 눈속임 같은 말밖에 안 되고, 개파를 해제하려고 그러면 개파가 왜 생겼느냐를 따져봐야 되고, 그러니까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추종자가 수가 제일 많다. 왜 수가 제일 많게 되느냐? 지난번 공천할 때에 그 사람들 중에서 공천자를 많이 배출했다. 왜 공천을 많이 배출했냐? 그 당시에 한명숙 대표를 비롯해서 친노 핵심들이 공천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친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많이 당선됐다. 당선됐는데 해체하라 그래가 해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는 공천권을 철저히 개파가 갈라먹는 것이 아니라 당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그걸 엄숙하게 선언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를 해야 문재인 의원이 뭘 깡단 있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되지. 지금요, 그 로드맵 말씀하셨는데, 로드맵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를 들면 개파의 수장들이, 개파가 한 4개 정도 되니까요, 당권 도전 안 하겠다, 대권 도전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말해서 이 공천 과정 이런 것도 좀 나아질 수 있는 거고요. 사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경우에 당권 도전 안 하겠다, 대권 도전 안 하겠다, 이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대권은 도전하라. 왜 안 합니까? 대통령 후보 도전해야 돼요. 현재 개파 수장들이. 문제는 당권이라고 하는 게 헌법 8조에 규정되어 있는 반민주적 결과물이다 이 말이야.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 당권이에요. 당권이라는 게 뭔가 하면 첫째로 인사권이고 공천권 아니에요. 공천권을 털어준다는 것이고 국가 보조금을 털어준다는 뜻이거든. 그중에 핵심은 공천권이에요.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 각급 단체장, 이회, 의원의 정당 공천권을 당대표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당권 도전에 약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당 제도를 현재의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 중앙당 제도와 그 행태는 깨야 돼.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건 누군가가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소할 수가 있다고 나는 봐요. 청원을 해가지든지. 그러니까 당권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이미 반민주적인 용어고 행태니까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중앙당 해체를 해야지요. 왜 중앙당에서 당권을 쥐고 국회의원의 당론을 좌지우지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해체해버리고 나면 그다음에 대권은 국민과 당원들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그거는 야심 있는 사람들이 출마해서 경쟁을 해야지 왜 대권까지 포기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당권과 대권을 연결시키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예. 근데 뭐 지금 어쨌든 제 설명이 이 시청자들에게 좀 이해하기 어렵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뭐 이해가 전 쏙쏙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예.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하고 대표 최고위원을 뽑는 이것을 당연시한다고. 그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래 뽑다 하더라도 거기서 당권이라는 걸 창출해 가지고 공천권을 쥐게 하고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옥죄는 거. 그거는 절대로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중앙당 제도를 해체해야 된다. 예. 당 대표고 최고위원 뽑으면 안 된다. 예, 그 당론적으로 저도 동의하는데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요.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제 지금 대표님 말씀은 당론적으로 맞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한 3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전당대회가 3달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이제 문재인 의원은 계파 해체는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 그 본인이 당권 그 전당대회에 나갈 생각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건너가 고문이 나가지 말라고 그런 지금 새누리당과 이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저처럼 헌법적 입장에서 국민 여론을 어떻게 수렴해가지고 당을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입장에서 보면 희망이 없어요. 새누리당이고 새정치연합이고 간에 이 사람들이 하는 행태는 못 고칠 것이고.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문재인 의원이 당 해체 선언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진심으로 느껴지십니까? 그게 만약에 진심으로 그러니까 본인은 진심인데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진심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문재인 의원. 아니 저는 문재인 의원이 당 계파 해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 그걸 말하기 전에 일체의 그 계파 형성이 가능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회의원 공천 제도를 바꾸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것이 계파 해체의 지름길이고 그것이 헌법에 합치한 정당 운영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한 그의 말이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건 의미가 나는 없다고 봐요. 이거 같이 한번 불러줄 수 없을까? 문재인 의원이요? 네. 방송 안 나와요. 나는 지금 뭐 야인이니까 안 나오려고 그러겠지. 제가 YTN 라디오를 진행을 하는데 문재인 의원과 한번 인터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화 인터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뷰 안 하시는 분들이 문재인 의원,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이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선수는 하고 싶은 초선인데 소원 이분들이 중에 안철수, 문재인 의원하고 한번 안 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해봤습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왜 안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새 권노갑 고모님이 굉장히 활약이 많으신 것 같아요. 훈수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의원도 당권 도전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연세도 많고 이 그러니까. 좌장이셨으니까 그 말에 이제 파동이 일 수가 있지요. 이번에 이제 이 결정적인 것은 반기문 총장 측근 중에 측근 뭐 이런 개념으로 그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탐색하려고 노크를 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파동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 파동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지요. 본인이야 뭐 야심이 있는 사람 아니니까. 근데 문재인 의원은 또 그냥 마이웨이 하는 모양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한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 전당대회를 계기로 문재인 정치에 장이 만들어지는 거냐 기자분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대하세요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기대하라고?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이 생각하는 저는 뭘 기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문재인 의원이 생각하는 새정치연합의 그 내년에 그 자기가 그리는
그 모습은 예. 종전과 같은 것이지요. 예. 자기가 당권 쥐겠다는 거. 당권을 쥐고 개파를 해체하고 잘해보겠다. 예. 그러니까 그걸 누가 그렇게 믿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사람은 그 말을 신뢰할 수가 없지. 예. 본인은 어떤 결단을 가지고 결연한 마음으로 나가 개파 예. 없애겠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저보고 말하라고 한다면 정답이 이 다음 전당대회에서 당헌 당규를 개정해가지고 예. 최고위원 대표 최고위원 체제를 없앤다. 예. 미국식으로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식으로 예. 그 전국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국회의원 공천은 당원과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일체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소속 의원들의 의사결정을 강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위한 전당대회에 내가 옥세하겠다 하면 내가 진정성 인정하지요. 인정하지. 그렇군요. 그런데 그리고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예. 제 얘기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반기문 총장 말이에요.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본인은 이제 책도 본인이 썼는데, 책 출판 같은 거 이렇게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나름대로 진짜 뭐 자신이 정치 뜻이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 아까 저기 여론조사에 예. 반기문 총장 빼고 여론조사한 거 있었잖아요. 거기 뭐 박원순 문재인 예.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양반들만 앞으로 그 3년 뒤 대통령 선거의 도전자로 이렇게 존속해 가는 한 예. 반기문 카드는 그 수준의 지지율로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본인의 의사는 전혀 관계없지. 예. 될 것이고 그가 유엔 사무총장 끝날 때까지 국내에서는 여전히 반기문 씨 그 동생 중에 한 분이 현재 반기문 총장 이름을 팔고 다니는 것은 전부 사기꾼이라 그랬는데 예. 저는 그 말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사기꾼도 있고 사기꾼 아닌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시는 분이 있는 모양이네요? 사기꾼이라고 하는 건 그거죠. 아니요. 저기 혹시 측근 중에 사기꾼 아닌 분들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시는 모양이에요. 그 사기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아는 사람 없고 예. 선의로 이 한국 정치판을 고쳐야 되겠는데 지금 좀 외람된 얘기지만 지금 나타나는 저 사람 올망졸망한 사람인데 누구를 시키겠느냐. 이왕이면 국제적으로 이름도 나고 말이야. 현실 정치에 발도 안 되고 깨끗하고 하니까. 예. 나중에 이제 이 포장지를 뜯어보면 깨끗한지 아닌지 알겠지만 현재는 깨끗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양반을 내세우고 정치 개혁의 기수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충정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요. 있을 수가 있죠. 예. 그건 순수하지.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께서 하늘이 두 쪽 나도 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3년 뒤 안 나온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고 또 가서 그 말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말을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가 이게 하나 말 안장을 채워서 이게 출마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는 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선의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당리 당략으로 새누리당도 땡기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땡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 상황이 자지러들지 않고 계속 간다 이게 제 생각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예. 우리 한민족 가운데 유엔 사무총장을 하나 배출해 놨는데 예. 임기 2년 남은 동안에 이게 지난번에 연임할 때 일본도 뒤로 장난을 해서 낙마시키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국제사회에서 사무총장의 지위가 공정성이고 독립적이고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국내에서 대통령 할 야심이 있고 국내에서 자꾸 소용돌이 일으킨다 하면 우리 국익에도 마이너스고 본인에게도 마이너스니까 가능하면 2년 동안은 참아줘야 되겠는데 우리 국민들이 아주 극성맞은 사람들이 많은데 참아주겠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게 반기문 총장이 1위, 2위가 문재인, 3위가 박원순, 4위가 김무성이에요. 좀 아까 화면에도 나왔는데. 근데 보면은 그 여당 쪽에 지지율이 높은 분이 적어요. 지금 현재로만 보면. 근데 정당 지지율은 여당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떤 얘기가 맞는 건지,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과 왜 대선 후보의 이 지지율이 이렇게 안 맞는지 그런 부분이 참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국민들이 지금 정직하게 말해서 네. 이 두 정당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싶죠. 선거 때가 되니까 할수록 찍어주는 것이죠. 왜 한쪽은 경상도 당이고 한쪽은 전라도 당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 눈치 봐가면서 견제하기 위해서 네. 할수록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거 때가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현재 등장한 사람들 다 시부렁찮게 느껴지니까 예. 저게 아주 반짝반짝한 이게 명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포장지가 아주 좋거든.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포장지가 좋으니까 그 명품이니까. 근데 아니, 이게 근데 이제 2년 뒤 진짜 한번 근데 내려와 보면 문재인 의원이나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전부 야권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야당은 지지율이 높지가 않고 여당의 지지율이 훨씬 높은데 대선 후보 이렇게 지금 현재 대선 후보로 불리운 사람 지지율은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떨어지고 나머지 1, 2, 3위가 전부 야당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 이겁니다. 근데 반기문 총장이 2년 뒤 이제 천상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내려와 가지고 어느 당을 선택하느냐는 거는 그때 그렇죠. 예. 그 양반이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문재인 의원하고 박원순 시장도 지금 김무성 대표보다 지지율이 높거든요. 그것도 좀 신기한 거 아닙니까? 정당 지지율과 대선 후보로 불리우는 사람의 지지율이 유리되는 그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었잖아요. 대통령 후보 지지율보다도 정당 지지율 밑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간 관계 사람으로 봤을 때는 예. 문재인, 박원순이 김무성보다도 높을 수가 있지요. 사람으로 봐서는. 그렇지. 그렇다면은 새누리당 아니 김무성 대표도 한때 1등으로 올라간 때가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그 개헌 발언 파동을 겪고 예. 이런 사이에 김무성답지 않은 김무성 스타일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니까 또 뭐 좀 회복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앞으로 물론 시간이 많으니까 그거야 뭐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3년 뒤 일은 아무도 모르지요. 그렇죠. 우리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예. 박정희 대통령이 63년, 67년 두 차례 직접 선거에서 윤보선 전 대통령하고 경쟁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윤보선 전 대통령이 독보적이었거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15만 표 차이고 그 다음에도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윤보선 씨 연세도 많고 두 번 패배하니까 물러섰는데 71년 선거를 앞두고 야당 안에 윤보선 씨의 버금가는 후보가 안 보여요.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이 돼버렸어. 안 보이는데 그 당시 당수가 유진산 선생인데 설마 유진산 선생을 야당 후보로 이건 국민이 동의하는 바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후보를 누구 결정하느냐. 전부 올망졸망한 국회의원들인데 그때 43살의 김영삼 의원이 탁 나서서 무슨 소리 하냐. 이제 젊은 대통령 필요하다. 40대 기수론 이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5살 아래인 김대중 의원도 40대였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나도 경쟁한다. 무슨 소리냐. 내가 해외에 망명가 있는 사이에 너희들이 국회의원 하면서 이름 올렸는데 나도 있다. 이철성. 이렇게 세 사람의 40대 기수가 등장하니까 이 게임에 국민들이 몰입해가지고 그러니까 김대중이라는 후보를 창출해내고 끝내는 그중에서 김영삼, 김대중 다 대통령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는 지금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저 사람 아닌 가운데서 돌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2년 뒤 반기문 총장 임기 끝내고 나면 한국 정치의 역동성이 한번 보일 가능성도 있죠. 예. 그게. 갑자기 혜성같이 누군가 출마할 수도 있는 거고. 신열 교수가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날 수 있죠. 예, 차라리 욕을 해주십시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앞으로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전당대회도 공정하게 치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로 개헌 문제로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데 개헌 특위 구성이 내일 정도 얘기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오늘 개헌 특위 오늘 올렸죠. 네, 제안을 했지. 예. 어떻게 보세요? 개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걸 추진하는 주체들에게 이재호 의원을 비롯해서 예.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대들은 정말로 이 국가 발전의 대계를 위해서 현행헌법을 꼭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당리당략 아니면 개인적 어떤 이해를 거기에 걸어갖고 하는 것인지를 나 묻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현행헌법은 절대 지금 손댈 데가 없습니다. 절대로 손댈 데가 없어요. 권력구조 나는 바꾼다는 권력구조 절대로 4년 중임제 절대로 나는 반대합니다. 예. 우리의 이 정당 행태를 갖고 예. 제가 아까 이 정당은
중앙당 체제를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예. 이 정당 체제 그대로 두고 4년 중임제 8년 해먹겠다고 온갖 부정부패가 거기에 싹 들 텐데 처음 당선되는 순간부터 안 되고 내각제는 국회의원들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갖는다는 뜻이 결국 정당이 정권의 주체가 된다는 예. 것인데 이 양정당 중에 그래 그 정권을 맡겨 우리 국민들이 그나마 이 양대 정당 속에서도 대통령에게 나와 가지고 그래도 뭐 이렇게 지역 갈등도 극복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그래도 국민 통합하는 신용이라도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거지. 그리고 현행 헌법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 정당 조항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 자율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런 조항들을 정당과 국회의원, 정당 지도자들이 이 헌법을 안 지켜서 지금 정치적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 지도자로서 그동안 잘못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런데도 이 헌법을 고쳐야 되겠다 하면 그때 나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지금은 그 주도자들 자꾸 내가 이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예. 그 친이계가 주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손 떼야 돼. 왜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이른바 황제적 대통령을 만들 수 있고 그런 위험이 있는 헌법이니까 이 권력 구조부 손보자는 거 아니에요. 권력 분산. 그 이명박 대통령을 황제적 대통령을 만든 주인공들이 지금 나서서 해보니까 우리가 다 챙겨 먹고 다 해보고 누려보니까 이 헌법이 황제적 대통령을 만드는 헌법이니까 개정하자. 이거는 국민에게 예의에 어긋난 일이고 욕심쟁이들이고 이것들이 알겠습니다. 내가 보니 사리사욕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